하지만 어느 빅테크가 잘 갈지 모르기에 우리는 QLD와 SSO에 투자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롭몽입니다. 최근 11월부터 지루한 조정과 횡보로 인해 많은 투자자분들이 내년 주식시장 전망을 하락장과 횡보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부쩍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어떠한 이유들로 그러한 전망들을 하고 있는지 공유드리고, 또 우리는 폭락장과 하락장 그리고 횡보장에 대비한 현금 비중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급하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난주에는 긴축이 가장 큰 이슈였다면 주말 동안 오미크론과 관련한 코로나 뉴스로 도배되면서 이번 주는 또 오미크론으로 인한 변동성이 크고 시장에 공포를 심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바이든이 오미크론과 관련해 긴급 연설을 한다는 소식과 유럽은 이미 코로나 작년 피크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파우치 소장이 오미크론의 전염력으로 인해 힘든 겨울이 될 것이라는 인터뷰 내용, 그리고 미국마저 실내 식당 영업이 중단, 화이자에서는 코로나가 2024년까지 지속되고 토착병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주말 내내 코로나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고, 현재 이와 관련한 소식으로 인해 미국 선물 지수가 크게 빠지고 빅스 지수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페드의 긴축에도 QLD와 SSO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웅덩이 매매법 QLD, SSO 매수 타이밍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QLD는 오늘 2차 매수 타이밍 4일차 진행하고, SSO는 아직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았는데 오늘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댓글 Q&A를 진행하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댓글 Q&A에서는 하락장, 폭락장, 횡보장을 대비하는 현금 비중에 대한 제 의견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미국 주식 선물시장 하락세의 가장 큰 요인인 오미크론 관련 소식들부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확산에 현지 시간 21일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새로운 조치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이번 겨울이 어떤 모습일지 경고하는 연설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때 또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겠죠?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오미크론의 엄청난 전염력으로 인해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유럽이 다시 봉쇄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안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영국의 하루 확진자는 8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오미크론 하루 확진자는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이 결국 우세종이 될 듯 보이는데요.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도 모두 지난해 초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강력한 방역 규제인 봉쇄 카드를 꺼내고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봉쇄에 들어갔고 영국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봉쇄가 되면 인플레이션은 더 잡기 힘들어지고 계속되는 악순환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긴축 정책과 인플레이션 모두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코로나가 통제되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쳐가고 있고 생각보다 통제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오미크론에 미친 확산세로 인해 절망적인 겨울이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기상천외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앞으로 힘든 기간으로는 몇 주에서 몇 달이 될 것이라고도 했고요. 그러면서 백신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문제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조차 비상조치를 다시 꺼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에서도 봉쇄령과 비상조치를 도입하는데 미국에서조차 실내 식당 영업이 중단됐고 대학 기말고사를 온라인으로 전환, 그리고 연말, 새해 행사 취소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뉴욕은 급기야 명물인 타임스퀘어 새해 행사도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2, 3일마다 무려 2배씩 늘고 있다고 밝혔고요. 오늘은 정말 오미크론과 관련된 악재들이 너무 많은데요. 일부러 이런 기사들을 몰아서 내는 건지 뭐 알 수 없지만 코로나 관련해 중요한 뉴스들을 고르는데도 5개나 됩니다. 마지막 코로나 관련 소식은 화이자가 코로나 사태가 2024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2024년쯤에는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토착병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화이자의 이 예측은 오미크론이 출현한 뒤 예측한 건데요. 토착병이란 코로나가 꾸준히 발생하겠지만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는다는 건 기정사실화인 듯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냐, 없냐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자, 이제 드디어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에 대한 소식은 다 전달드렸고, 삼성증권의 리포트에서 지난주 우리를 괴롭힌 FOMC 회의의 긴축을 쉽게 해석해 주었는데요. 먼저 미국의 상황을 보면 긍정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3년간 금리를 8번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반대로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부정적인 환경이기에 지금 추가 금리 인상 시 파산 가능성이 있기에 오히려 개선을 위한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봤을 때 A씨와 B씨 두 명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쉽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매년 소득이 증가하는 탄탄한 직업을 가졌고 대출 없이 최상급지의 주택 구입이 가능한 A는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는 빅테크로 설명했고, 반대로 소득이 낮고 전망이 불투명한 직업을 가졌고 저금리를 활용해 비핵심지를 패닉 바잉한 B를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도 결국 QLD와 SSO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요. QLD와 SSO의 굉장히 높은 비중이 빅테크이기 때문이죠. 이제 내년부터 금리가 상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금리로 연명한 한계 기업의 붕괴가 이루어지고 1등 기업, 즉 빅테크는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느냐? 핵심 국가인 미국에 투자하고 세부적으로 핵심 기업인 빅테크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빅테크가 잘 갈지 모르기에 우리는 QLD와 SSO에 투자하는 겁니다. 결국엔 어떤 기업이 멱살 잡고 증시를 상승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몇 주 혹은 몇 달 간격으로 바톤 터치를 하면서 상승시켜주는 흐름이니까 말이죠.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와 SSO 현재 매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스닥 200 에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횡보장인데요. 저는 금요일에 QLD 2차 매수 타이밍 3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4일차, 5일차 매수를 하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10년 장기 투자를 실제로 하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정해진 비중과 정해진 5일 동안 말이죠. 다음은 S&P 500 200 에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금요일에 금융주와 에너지주의 약세로 2차 매수 타이밍이 올 뻔했지만 저와 멤버십 분들이 걸어둔 가격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략적인 2차 매수 타이밍은 135달러입니다. 꼭 정확히 135달러에 걸어두셔서 아쉽게 매수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그 부분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최근 내년 전망을 하락장, 횡보장, 폭락장으로 전망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이 현금 비중에 대해 여쭤보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조정,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코로나 확산입니다. 만약 내년 시장이 불안하신 분들은 현금 20%에서 30%는 폭락장에서만 사용할 돈으로 아예 따로 그 현금 비중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현금 비중은 웅덩이 매매법에 사용될 장기 투자 적립 현금이 아닌 그 외에 폭락장에 매수할 해지 순환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금 비중을 마련할 방법을 여쭈실 텐데, 먼저 매월 일하면서 계좌에 적립을 못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 고점 부근에 주가가 왔을 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셔서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는 방법이 있고, 매월 일을 통해 적립이 가능하신 분들은 기존 좋은 종목 보유하고 있는 건 매도하지 말고 그대로 홀딩하고, 매월 일을 통해 적립 가능한 돈으로 매월 계좌에 현금을 적립하면서 현금 비중을 매월 늘려나가면서 현금 비중을 한 종목으로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몇십 년 동안 지금과 같은 악재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5년을 우리가 투자해도 약 3번의 해는 하락과 횡보를 하게 됩니다. 그 우상향한다는 미국 주식조차 말이죠. 아래 차트를 보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 한번 폭락을 하고 2011년에는 횡보를 해서 수익률 0%라 차트가 보이지 않고 2018년에는 횡보하면서 약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3번의 해는 실제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게 내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런 3년의 하락, 횡보장을 겪는데도 시작 투자금을 5천만 원으로 잡고 매월 100만 원씩 적립했다면 약 22억 정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저 땐 대세 상승장이어서 그렇지 2000년 닷컴버블 고점에 투자해서 회복까지 봐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았던 타이밍에 투자하려고 주식 투자하시나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 거치식이 아닌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거치식과 적립식 장기 투자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고점에서 거치식 몰빵 매수를 해서 몇 년에서 10년 이상 마이너스로 있을까봐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횡보장, 하락장, 폭락장을 만날 수 있으니 현금 비중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솔직한 제 생각은 폭락장이 아닌 1년간의 횡보장, 하락장만 오더라도 꽤 많은 분들이 결국 매도하고 급등주, 테마주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1000명 중 999명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웅덩이 매매법에 투자하는 적립금 외에도 현금 비중을 추가로 종목으로 생각해서 가지고 있다면 수익금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리스크 관리와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10년 이상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약 내년에 횡보장, 하락장이 온다면 이악 물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높은 확률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 중 가장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줄웅줍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 화이팅 하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